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하기로는 10만 원 정도가 이제 적정가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의사 서송희입니다. 치아를 예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꼭 해주시는 게 나중에 더 큰 치료를 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문제되는 부분의 치아를 발치를 하고 나서 그대로 방치하시게 되면 양 옆에 있는 치아가 그 발치된 공간으로 쓰러진다던가 혹은 위에 닿는 치아가 점점 내려온다던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치하시게 되면 나중에 임플란트를 선택했을 때 그때 양 옆에 치아 혹은 위에 있는 치아까지도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방치된 상태로 두시다 보면 턱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얼굴에 비대칭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젊은 환자분들은 일찍이 어떤 치료를 받게 되시면 만약 20대에 치료를 받았다 하면 100살까지 쓰려면 유지관리도 편하고 그리고 내 자연치아를 최대한 건드는 최소한의 치료로 이제 끝날 수 있는 방법들을 선호하시게 되는데요. 따라서 치료를 할 때 만약 치아가 하나가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는 방법을 훨씬 더 선호하시지 양 옆에 치아를 깎아서 하는 브릿지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치아를 심을 때 양 옆에 있는 치아들이 쓰러졌거나 혹은 이 치아가 내려왔을 때 그때 이 치아들의 배열을 바꾸기 위해서 깎아서 씌우는 방법보다는 교정을 더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임플란트를 할 치과를 선택하는 과정은 집이나 차를 살 때 고민하는 그 과정처럼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편하게 잘 다닐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있는 치과인지 먼저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를 잘 알고 나에게 맞춤형으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치과인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술 방법은 그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나한테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서 이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유지 관리가 가능한 그런 치과인지를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치과가 가지고 있는 장비랄지 아니면 치과 의사의 실력이랄지 그 다음에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고 심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은 천차만별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가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임플란트는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이 부분은 뼛속에 심게 되는 고정체라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중간 지대줄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치아 모양을 형성하는 크라운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사용하는 이 고정체가 어떤 브랜드이냐에 따라서 국산이냐 외산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달라지게 되고요. 중간 지대주가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이냐 혹은 기성품이냐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크라운 이 부분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느냐 지르코니아냐 아니면 PFM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하기로는 120만 원 정도가 이제 적정가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2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어느 정도의 범주 안에서 치과를 선택하신다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불필요하게 임플란트를 안 할 수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걱턱인 경우 아래 앞니가 아래 턱이 이렇게 더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위에 있는 치아, 맨 뒤에 있는 치아를 상실한 경우 그 치아가 원래부터도 기능을 많이 하지 않았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치아를 뽑는다 하더라도 다시 굳이 임플란트를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발치 교정을 계획 중이시라고 한다면 힘들게 임플란트를 만약 심었다 했을 때
나중에 교정을 위해서 또 그걸 또 힘들게 뽑아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발치된 공간을 이용해서 교정을 하시고 임플란트 굳이 안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를 뽑고 났을 때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랑니가 너무 건강하고 건전하다면 그걸 이용해서 교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가 빠졌거나 혹은 없을 때 이건 무조건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꼭 체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젊은 나이에 임플란트를 하시면 이거를 평생 정말 오랜 기간 쓰셔야 되는데 그 부작용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임플란트 자체에 어떤 부작용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는 이제 충치가 생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임플란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잇몸이 있잖아요. 이 잇몸은 자연치와 마찬가지로 붓거나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올바른 칫솔질로 이제 임플란트 주변을 깨끗하게 이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치과를 내원해서 스케일링을 해주시고 그리고 뼛속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검진을 받으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서 오셨다고 하더라도 임플란트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봅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이를 뽑아야 한다 하더라도 불필요하게 임플란트를 꼭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거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이제 시술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모든 환자는 CT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흔히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 방법으로 모든 환자를 시술하고 있고 저희 치과는 기공소가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AS라든지 아니면 기공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 빨리 진행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만약 제가 받게 된다면 저는 두 가지가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아프진 않을까? 그 다음에 이거 너무 비싸게 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요즘 아프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마치 친구처럼 자주 보고 드나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선택하셔서 구강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